안녕하세요. 아이랑 한 달 살기 카페 매니저 루시입니다. 제 블로그와 카페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아이랑 벌써 4번의 한 달 살기를 다녀왔습니다. 1학년 때에는 2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요. 2학년 때에는 또 2번 세부를 다녀왔어요. 많은 분들이 루시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 방학 때마다 영어 캠프를 나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돈내산으로 영어 캠프를 다니는 거다 보니까 매번 비교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학원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자주 뵙게 되고 캠프 프로그램을 사전에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지에 직접 가서 식사도 해보고 잠도 자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사심 가득하게 하나하나 비교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하다 보니 어떤 캠프를 제가 체험했을 때에는 와, 여긴 진짜 내 아이랑 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캠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엄선해서 다녀왔던 게 저의 한 달 살기 4번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 잠시 저희가 쉬어가는 타임을 갖기로 했어요. 대신 그동안에 제가 발로 뛰고 경험한 것들, 진짜 셀프 캠프 이야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애매한 부분까지 오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장점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단연 1대1 수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필리핀은 1대1 수업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서구권 캠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룹 수업이 워낙 많아서 소심한 아이들은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필리핀에 비하면 월등히 비싸죠. 그런데 세부는 이 가격에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맞춤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이가 수줍다 하더라도 필리핀 튜터의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억양이라든가 친절함 덕분에 아이들이 말문 트는 데에는 필리핀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바로 두 번째 장점인데요. 접근성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에 2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 편도 시간이 7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부로 갔을 때는 비행 시간 다들 아시죠?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짧은 비행을 하고 나서 보니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한국과 가깝다는 점, 시차도 딱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이가 현지에 도착해서도 시차를 적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세부는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출국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을 하거든요. 세부 같은 경우는 주말이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바로 컨디션 좋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공부하고 바로 놀 수 있는 환경이에요. 대부분은 수영장이 갖춰져 있는 그런 리조트라던가 기숙사 같은 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바로 수영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바다에 나가서 호핑 투어도 하고요. 시티 투어도 하고 아이한테는 공부하기보다는 신나게 놀다 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선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부예요. 자, 이렇게 세부에 한 달 살기의 장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부라 하더라도 하지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외부 길거리의 위험과 그리고 바로 위생 부분이에요. 학원 안은 정말로 안전해요. 가드들도 있고 어딜 다니더라도 굉장히 안전한데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에 인도는 차도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고 지프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바로 옆으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나갈 때에는 꼭 아이 손을 잡거나 아이를 안쪽에다 두거나 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경계태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이든 리조트든 혹은 기숙사든 간에 필리핀 전체적으로 흑해수 때문에 샤워 필터를 챙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물갈이 약을 챙겨야 되는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시는 분들이 미리 꼼꼼하게 필터라던가 배앓이 약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요. 성수기의 튜터들의 복불복인데요. 정규직 비율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필리핀은 특히나 방학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그런 캠프 참여하는 학생과 엄마들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선생님을 쓰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알바 형태의 튜터분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합이 잘 안 맞거나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정말 필리핀 특유의 발음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학원들 여러분들 고르실 때에는 꼭 정규직의 튜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과 아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교체가 가능한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현재 추가 비용인데요. 기본 비용 외에도 SSP 발급비라던가 비자 연장비, 전기세라던가 수도세 같은 거를 현지에 또 따로 납부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 현지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가 학원 밥이 입에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주거나 하는 식당이 정말 자주 가고 주말에 액티비티 하는 비용도 쏠쏠하게 들거든요. 현지에서 리조트라든가 호텔 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또 그 이상으로 추가로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점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방학 때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거는 정말 좀 애매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많으면 밥이 한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도 금방 친해지고 또 수영을 하더라도 혹은 다른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다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니까 되게 잘 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단점으로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혹은 장점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애매한 부분에서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방학 때마다 캠프를 가다 보니 당연히 한국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룹 수업을 들어갔더니 아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시간에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애매하다. 제가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애매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결국에 세부 한 달 살기는 단순하게 영어의 성적을 확 올린다는 목적보다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고 엄마도 같이 쉬어가는 식의 그 접근으로 생각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한 달 살기를 하고 나면 영어가 진짜 많이 느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늘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들이 마음을 비우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거 이상으로 아이는 더 좋은 경험을 하고 더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올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영어가 늘어나는 건 덤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학원마다 튜터의 안전성이라던가 선생님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여부라던가 그리고 식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생활하는 면에서 숙박 부분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어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비티라던가 아이가 진짜 그곳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한 달 살기를 할 때 캠프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목적성 있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4번의 한 달 살기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상으로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만약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고요. 올 겨울방학에 이제 여름방학 지났으니까 올 겨울방학에 한 달 살기라든가 또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구독해 놓으시고 하나씩 영상 챙겨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한 어학원 비교라든가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랑 한 달 살기 카페 오셔서 또 많은 글들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